이번에 시작하는 거는 이제 환율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를 안 찍으려고 하다가 좀 급하게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찍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표들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표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나쁜 시그널, 환율이 지금 급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환율은 원래 계속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등. 그러면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돈이 탈출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원화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시그널인데,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이게 지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충격이 본 충격인지 큰 충격이고 이미 예비 충격이 한 번 있었고 이게 지금 본 충격인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충격, 큰 충격이라 생각하는 게 오히려 예비 충격이고 나중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 충격이 지진파로 치면 피파 에스파에서 이게 예비 충격일 수도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충격이거든요. 그게 이 정도면 실제로 돈이 탈출 러시가 벌어졌을 때 시그널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 그럼 대체 환율은 왜 올랐냐? 그 이유를 찾자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GDP 쇼크가 났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GDP 쇼크뿐만인 건가? 조금 의심 가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로 지금 환율이 1130원에서 1163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한 30원가량 급등했는데 3% 가까이 오른 거죠. 그렇죠? 환율이 3%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 환율 가치가 순간적으로 3%가 하락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쇼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걸대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그냥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가 다 플러스로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왜? 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판매하는 물가들이 오르기 때문에 뭐 판매하는 물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GDP는 계속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번에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0년 만에. 2008년 이후로 2019년, 거의 11년 만이겠죠? 11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을 기록했어요. 분기 성장률이. 이거 뭐냐면은 쇼크인 거죠. 아무리 한국 경제가 나쁘다 해도 설마 마이너스로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마이너스로 때려 박은 거예요. 이 시그널은 뭐냐면, 주식에서도 봤을 때 항상 성장한다라고 보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드디어, 예, 기량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은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기량이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충격이라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의 충격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만 돌았으면 돼요.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거 잠깐 일시적인 거야. 우리가 잠깐 뭐 반도체 뭐 물가도 안 좋고 잠깐 순간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감기 같은 거였지. 나 이제 감기 다 났어. 나 이제 경제 좋아졌어. 라는 시그널을 2분기에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2분기에 또 마이너스가 되면 뉴스는 분명히 이렇게 뜰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분기 적자, 아니 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예, 더 하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근데 지금 뭐냐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하이닉스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0%인가 하락한 걸로 나왔죠. 뭐 반도체 치킨 게임이다 이러는데, 뭐 그런 영향들 때문에도 이런데,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으로 될 여지가 다른 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가 좋아져야 된다. 그 외에는 지금 플러스로 만들 여지가 없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시장이 정말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몇 배 이상 성장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줬던 거다. 그 얘기 뭐냐? 반도체가 5년 전에 시장 상황이었다 치고 나머지 기업들이 플러스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다 치면 지금 마이너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다. 예. 한국에서 지금 반도체 외에는 딱히 대한민국에 견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산업은 없는 상태다.
그럼 이런 상태였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좀 주식이 딱히 메리트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게 우선 1번이고요. 이제 조금 비하인드들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방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자 이건데, 이게 만약에 예비 파동이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환율이 3%가 폭등한 이유가 예비 파동이면 본 파동은 몇 프로, 몇 배 정도가 될까? 30% 이상이다. 그럼 환율이 30% 이상이면 1,5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 어떤 이유일까? 한번 두 번째를 볼게요.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 제3국, 제3자 국가 미국이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거지. 예. 이 나라랑은 놀지 마라고 어떤 정해놓은 것들, 경제적으로 놀지 마라고 정해놓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랑 몰래 몰래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힘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얘랑도 거래하지 마. 얘 똑같은 애야. 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린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기업들이나 국가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음, 그냥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핵폭탄을 맞는다 정도? 예. 그 기업이 걸린 기업 같은 경우, 왜냐면은 문제가 뭐냐면, 은행 하나가 걸렸다 쳐봐요. 그럼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렸어요. 그럼 이 은행은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죠. 이 은행이랑 거래하는 기업이 있고, 이 은행이랑 또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고, 은행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은행 하나만 만약에 망가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은행들까지 싹 다 지금 엄청난 타격을 같이 받는 거죠. 왜 핵폭탄이냐? 우리나라 은행 하나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도 전체 은행 전체가 괴멸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근데 되게 위험한데 몇 가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릴 만한 찝찝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설마 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설마 이걸 걸겠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거는 게 뭐 확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돈이 빠져나가거나 어떤 환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예비 파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아마 그게 예비 파동이었다 했으면 이 정도로 환율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예, 그런가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은행, 금융, 채권 뭐 싹 다 그냥 난리 난다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상태고요.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말을 할게요. 유가가 60불에서 70불로 급등해 버렸어요. 지금 계속 60불을 한 두 달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해 줬어요. WTI 두바이유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정한 유가였습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적정한 유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거나 뭐 수입을 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딱 좋은 환경. 날씨로 치면 한 4월, 5월 같은 날씨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70불로 뛰어버렸습니다. 날씨로 치면은 6월 달 정도? 덥네까지 와버렸어요. 여기서 7월 달 날씨로 들어가요. 80불, 90불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타격이 옵니다. 왜? 우리나라들은 대부분 정유 제품을 가지고, 정유 화학 제품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가공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딱 두 업종 빼고 건설이랑 조선 빼고는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산 석유를 수입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풀어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란산 석유를 사도 돼 해가지고 이란산 석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두바이 다음으로 사우디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서 드디어 이란산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가 또 이제 미국에 예, 찍혔죠. 그래서 다시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어떤 미국 얼라이언스들은 싹 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란산 석유를 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두바이유를 사와야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가가 오른 거죠. 그리고 유가가 아주 급등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가스 가격도 올라가요. 다 에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있으니 그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GDP의 80%가 가스 팔아서 버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올라갈수록 러시아는 현금 부자가 돼요. 러시아가 갑자기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다시 또 동유럽으로 크림반도, 아니 저기 뭐 지중해 쪽으로, 예, 그쪽 발칸반도, 예, 그쪽으로 자꾸 내려올라가. 발칸반도, 예, 지중해, 동유럽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던 동아시아, 북한,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다시 또 입김을 부르려고 하겠죠. 그럼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갑자기 러시아가 참전하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아주 올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란산이 수입 금지됐기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떨어질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100불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2탄을 하나 따로 더 찍을게요. 뭐냐면, 리미도네이션. 예,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은 뭐냐면, 화폐 개혁. 1,000원을 1원으로 만들 거예요. 예, 그게 화폐 개혁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1달러, 1유로, 뭐, 더 없네? 그쵸? 예, 1달러, 1유로 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게 나중에 환율 재기에 편해요. 계산할 때,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달러당 1,100원. 너무 숫자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달러 기준으로 맞추자. 그리고 센트처럼 이제 뭐 전이란 단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얼추 맞추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리미도네이션을 했을 때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심장 이식 수술 정도예요. 성공을 하면 좋아요.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수술을 했을 때 실패하면 부작용이 오면 뭐냐? 심장 이식한 다음에 부작용이 오면 쇼크가 오죠. 쇼크사가 오잖아요. 그 쇼크가 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금융적으로 지금 쇼크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할 때 보면 환자가 뭐 혈압이나 당이나 모든 상태가 안정화된 스테블라이즈, 예,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둘을 이제 다 수술대 올려놓고 수술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GDP가 안 좋아요.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아요. 위급한 상태인 환자를 데리고 지금 심장대에 올려놓고 수술을 한다? 쇼크사가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은 어차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05년부터 말이 나왔던 거예요. 하려고는 했었던 건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션을 자꾸 주고 있어요. 액션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라는 시나리오 상으로 액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되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지 않을까. 불안하면 뭐 하면 돼요? 돈을 빼고 다른 나라, 안전한 나라로 넘기면 되거든요. 굳이 왜 불안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잠깐 환율 장세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버는 것도 좋은데 잘 방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단순히 GDP가 순간적으로 하락해서 환율이 오르고 뭐 증시가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선물을 매도로 걸었거든요. 앞으로 3개월물, 그러니까 지금 뭐야? 6월 달에 증시가 폭락할 거라는 걸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순간적인 이유면 내가 정말 주식을 박앤세일로 살 수 있는 기간이지만, 저들이 왜 거는 걸까? 왜 지금 하락에 배팅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럴 만한 요소들이 가능성이 높은 게 보이면 빼야죠. 저도 같이 빼야죠. 예. 이럴 때는 제가 지금 뭐 베스트 영상으로 올라온 것 중에 달러 예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2탄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